나라 살림마저 박살이라. 충격 실상 공개한다. 진짜 어마무시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다. 진짜로 대한민국의 상황, 나라 살림이 엉망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관리재정수지라는 거거든요. 관리재정수지는요, 나라 살림의 아주 핵심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합재정수지가 있고요,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통합재정수지는 4대 기금들 있잖아요. 기금. 사회보장성 기금. 이것도 포함시킨 게 통합재정수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4대 기금은 쓸 곳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나라 살림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대 기금을 빼면 이게 순수한 나라 살림의 지표가 나오거든요. 이게 관리재정수지인데, 이 관리재정수지가 2024년 10월까지 벌써 마이너스 75조입니다. 7천억 원이에요. 역대로 보면 10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세 번째입니다. 역대 세 번째. 야, 2020년에 90조 6천억 원이 있었거든요. 2020년. 마지막은 112조까지 늘어났죠. 그리고 2022년에 86조 3천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역대 세 번째 75조 7천억 원. 나라 살림이 진짜 장난이 아니죠. 거의 나라 살림이 박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하 이러면요, 관리재정수지가 영인 수준을 바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게 지하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관리재정수지가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 22조 7천억 원, 2017년에 18조 5천억 원.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관리재정수지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돈 퍼주면서 달라집니다. 2019년에 54조 4천억 원, 2020년에 112조, 2021년에는 90조 6천억 원, 2022년에 117조 원이에요. 그럼 앞으로는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 반 지났지만 뭐 문재인 정부하고 경제정책이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수정하고 고치고 개선해야 되는데 더불어 야당이 공룡 야당이 되니까 그냥 손 놓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재정수지는 계속 적자. 나라 살림이 박살난 거죠. 내년에 가면 아마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더 적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정국이 우리 경제를 더 망가뜨려 놓을 거니까요. 진짜 심각하죠. 이게 관리재정수지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성 기금 빼지 않는 수지도 마이너스가 많아요. 그것도 말입니다. 30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마이너스 30조 5천억 원입니다. 총 수입은 498조 7천억 원이고요. 총 지출은 529조 1천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지출을 합니다. 법으로 지출하는 것도 많고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그 법제화된 것을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윤석열 정부도 뭐 병사 월급 올려줬죠. 국가 장학금 더 늘려주죠. 포퓰리즘 정책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재정수지가 30조 5천억까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실제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는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2017년에 통합재정수지가 24조나 플러스예요. 2018년에도 31조 2천억 원이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돈 뿌리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로 시작이 됐습니다. 2019년에 12조 마이너스, 2020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71조 2천억까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64조 6천억 원. 현재는 30조 5천억 원이지만 이게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나라 살림은 나라 부채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나라가 진짜 어려워진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게 진짜 심각하죠. 2024년 10월 현재입니다. 지금 1155조 5천억 원.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GDP 대비 100%는 아니라고 하지만요. 이게 중앙정부 기준이거든요. 예, 지방정부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 말입니다. 2024년은 지방정부 국가부채가 결국은 50%가 넘어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고요. 이미 공공부채는요 50% 넘어섰습니다. 50%. 지금 그 정도로 일반정부 부채죠. 일반정부 부채가 50% 넘어섰고요. 여기에 공공부채까지 따지면 GDP 대비하면 한 70%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이거 말입니다. 저는 유능한 지도자가 저는 나와야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좌파도 돈 풀고 우파도 돈 풀고 이게 꼭 말입니다. 그리스가 1980년대 미초타키스 총리가 죄송합니다. 파판드레우 총리죠. 파판드레우 총리가 돈을 풀 때처럼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양태로 가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보면 좌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점점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또 돈을 엄청 풀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해서 시장에 저는 대비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도 전 드리고 싶어요.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러면 실물이 어떻게 될까요? 실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실물은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집값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지 그에 대해서 항상 대비해가는 자세 꼭 필요하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